내란 범죄자들이 정신이 나가도 제대로 나간 것 같습니다. 윤석열과 12.3 비상계엄을 모의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게 된 김용현 측이 돌연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의원, 한동훈을 계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는데요. 네, 정치활동 일체 금지부터 미복귀 전공의 처단 조항까지 온갖 불법 투성이인 계엄 포고령이 이미 무효화됐음에도 네, 포고령 위반죄를 물으라며 추태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네, 당시 윤석열과 군 지휘부는 여야 대표 등 체포조까지 운영하면서 범죄 사실이 드러났는데 네, 이제 와서 포고령 위반이라는 헛소리를 날리면서 이직들을 선동하고 있는 건데요. 네, 김영현 변호인단은 29일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의원, 한동훈에 대해 비상계엄 당시 발령된 포고령 제1호 1조를 어기고 정치활동을 했다며 계엄법 위반 및 건조물 침입 등으로 고발하겠다라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네, 김용현 측은 한동훈은 국회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활동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방법으로 계엄 포고령에 의해 금지된 정치활동을 했다라며 체포 위험에 처해 있던 한동훈을 국회 본회의장에 들였던 박주민 의원까지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하는데요. 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박주민의 안내로 입장한 한동훈과 악수를 하고 계엄 선포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금지된 정치 행위라는 헛소리를 날렸다고 합니다. 네, 앞서 윤석열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는 내용의 포고령을 내렸지만 이 포고령 자체가 위법 위헌 투성이었는데요. 네, 헌법 77조는 계엄 선포 시 국회에 지체 없이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국회 활동은 금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검찰 역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자체가 위헌, 위법하다고 보고 김용현을 직권남용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 기소했는데요. 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아직도 이런 개소리를 날리면서 이찍들 선동이나 하고 있는 건지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탑승객 179명이 숨진 사상 최악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에 국진당 관계자만 오지 않았다며 유족들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네, 박한신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30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우리나라 정당들이 많은데 딱 한 정당만 저희를 찾아오지 않고 있다. 너무 슬프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100몇 분이 한 번에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이게 사람의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며 사고 현장을 찾지 않은 국힘당을 공개 비판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어제부터 여러 정당 관계자들이 찾아와 유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라며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제 일부 능선을 넘었다. 유족협의회 집행부를 도와달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수습되지 않은 시신이 모두 확인되기 전까지는 장례 등 모든 절차를 중단하겠다라며 세월호 참사처럼 개별 유족에 접근해 장례 등을 진행하지 않도록 유족에 대한 개별 접촉을 멈춰달라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네, 이어 박 위원장은 언론도 유족에 대한 인터뷰를 자제해달라. 모든 희생자가 한날 한시에 하늘나라로 갔는데 사연이 뭐가 중요하겠나. 어제 한 유족은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80%는 허구였다고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한편 욕을 한 바가지로 얻어먹자 국힘당 권선동 원내대표는 부랴부랴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네, 일부 유족들은 참사 발생 하루 만에 이뤄진 늦은 방문에 왜 이제야 오느냐, 빨리도 왔다, 장례 끝나고 오지라고 항의하며 울분을 토했다고 하는데요. 네, 권성동 대표가 등장해 고개를 숙이는 순간 한 유족은 왜 이제 와? 라고 소리쳤고 또 다른 유족도 권 대표가 발언을 시작하자 국민이 있긴 하냐? 국민이 있어 라고 항의했고 결국 권 대표는 5초간 말을 멈춘 뒤 다음 발언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네, 이후에도 안 들리니까 크게 좀 말해라. 마이크 사용하세요. 들리지 않아. 라는 유족의 항의가 이어졌고 결국 권성동 대표는 29초 동안 진행한 사과 발언을 멈춘 뒤 마이크를 잡았다고 합니다. 네, 이후 권성동 대표의 사과 발언이 다시 이어졌지만 유족들은 장례 절차 끝나고 오지 벌써 왔어 라며 참사 하루가 지나서야 현장을 찾은 국진당을 향해 울분을 토했다고 하는데요. 네, 가슴 아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있는 국진당과 이직들을 보고 있으니 네, 정말 기가 찰 따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12.3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당일 윤석열이 전기를 끊고 국회에 들어가라고 명령하는 등
국회 무력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진술과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검찰이 확보한 군 관계자 메모 등에는 윤석열의 이 같은 지시가 그대로 적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또 검찰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으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한 뒤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만들 계획도 세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박안수와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등이 계엄 당일 지시한 내용을 하급자들이 받아 적은 기록 등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해당 기록들에 따르면 계엄 당일 윤석열은 전기를 끊고 국회에 들어가라고 지시하는 등 국회 장악 방법을 계엄군 수뇌부에 직접 지시했고, 수뇌부가 이를 그대로 전달한 내용을 하급자들이 받아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검찰은 27일 김용현을 구속 기소하면서 약 70쪽 분량의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적시했는데요. 네, 앞서 검찰은 김용현을 기소하면서 윤석열의 다른 지시 내용도 공개를 했는데, 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윤석열은 계엄 선포 이후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또 윤석열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인 4일 오전 1시 3분경에도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네, 또 국회 내에 의결 종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네, 이렇게 윤석열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속속 드러나면서 윤석열에 대한 강제 수사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오늘 공수처가 드디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측은 법체계상 결함이 있다라며 징징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윤석열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정한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 등으로 검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는 기관이다 라며 헛소리를 날렸는데요. 네, 그러면서 법에 따르면 3급 이상 공무원부터 대통령까지 공수처에서 수사하도록 돼 있다 라면서 검찰은 수사할 권한이 없다 라며 징징거렸다고 합니다. 네, 검찰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수처는 수사 범위에 내란죄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수사권이 없다는 개소리를 날리고 있는 건데요. 네, 더 황당한 건 경찰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석동현 변호사는 꼭 어디서 해야 한다는 말은 못 드리겠다라며 궤변을 날렸다고 합니다. 네, 탄핵 심판 윤석열 측 윤갑근 변호사도 영장 청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라며 공식 대응할 것이다 라며 추태를 부렸는데요. 네, 하지만 이 같은 윤석열 측의 주장은 전부 다 개소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는 공수처 수사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참 끝까지 국민들 열받게 하는 방법도 가지가지 윤석열입니다.